주말 사이에 태풍,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개탈할 여러분들은 피해 없으셨죠? 편한 마음으로 지금 방송 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지진도 태풍도 없는 답답한 상황을 연출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루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개미탈출 프로젝트 W뿐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또 화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수익도 빠르게, 말도 템포감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지루한 시장엔 이분이 적격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2시 책임져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자, 살까 말까 이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V자 반등을 해나가면서 8만 원 문턱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와,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처음에는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게 과잉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V자 반등 해냈고 올라오는 모습까지 살펴지시죠. 또한 D램 가격이 보름 사이 23%나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포트 인아웃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2.34%에 대한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종합주가지수가 우리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IT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7월 9일자 기준에서 D램 익스체인지, 현물 가격이죠. D램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 시간보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오늘자 50만 주 넘는 순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좀 발산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앞서 언급하셨듯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제 메모리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D램 시장,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가격적인 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 두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메모리 수급 부분들이겠죠. 그만큼 그들이 공급이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재료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 공급 과잉이 아닌 공급 축소 쪽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주요 PC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AMD라든지 그리고 인텔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AMD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좀 출시를 하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가격 인하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 수요라든지 PC 교체 수요겠죠. 그래서 교체 수요뿐만 아니고 새롭게 또 경쟁 구도를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하셨듯이 PC 쪽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삼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D램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자에 대한 차트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대를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 강세, 강도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담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평가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 자체도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없다고 합니다. 실적 반등도 기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포트 인 찍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스코케미칼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었죠. 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건데요. 바닥이 확인됐을까요? 증권사 한 줄평을 통해서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부진한 실적이 만들어준 매수 기회, 이거 사라는 얘기죠. 현대차는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성장성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놓고요. 교보증권도 하반기 기대하자는 긍정적인 시각을, 키움증권도 2차 전지 소재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확인하셨듯이 지금은 실적 방향성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중요성을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인아웃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예, 자, 또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좀 좋게 좀 평가를 좀 내려주고 싶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에 대한 고점 부근들, 그리고 2018년도 초반에 보여줬던 고점 부근들, 그 1차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요.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하방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이겠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3천 원대를 지지로 확인을 해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2분기 실적을 얘기를 하셨는데 2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주가에다 투영을 시켰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2차전자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 기대감들,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초반대까지 친환경차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6%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상승 흐름들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들로 그리고 이제 강도에 대한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강도 흐름들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 60만 주 정도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LNF 그다음에 뭐 이노배터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신흥 SEC, 상하프론테크, 후성이라든지 첨보라든지 대주전자재료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과정에서 후발주로 마지막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하셨던 부분들에 좀 동조하는 의견 제시해드리고요.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한번 귀가 솔깃해지네요. 포트인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DKT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DKT 올 7월을 정말 잊지 못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신저가도 찍었는데요. 이 어떻게 된 게 상거래 연속 반등하면서 주가가 14%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선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호평을 내놨습니다. 5G라든지 안테나 모듈 같은 고부가 아이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에서였죠.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서 솔깃하긴 한데 이거 보세요. 주가가 워낙 급등락이 심해 왔어서 이거를 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DKT도 마찬가지로 3.95%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실망했던 부분들을 조금 원상태로 좀 돌려놓는 그러한 이제 첫 번째 좀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Y옥타에 대한 채택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들이 좀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Y옥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OLED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이 OLED 쪽에서 중소형 보급형 부분들까지 OLED를 좀 채택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이런 Y옥타에 대한 채택 부분들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만한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성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안테나겠죠. 그런 만큼 4G에서 5G로 넘어오는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국면에 좀 들어온 상황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 5G는 뭐 실질적으로 뭐 실생활 그리고 이제 통신 시장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에 발맞춰가지고 단말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4G보다는 5G 조절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그리고 동사가 앞으로 성장할 부분들 5G 안테나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좀 더 접목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다소 실망했던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더 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성장은 한 이후에 첫 거래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거래 정도만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당시 공모가 부분들까지 좀 하향 이탈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모멘텀들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접목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21선 돌파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시장 쪽에 대한 순매수에까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부분은 앞선 거 드렸던 뭐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서부터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자체 뭐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컬, 그리고 DKT까지 전체적으로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오늘 포트가 빵빵해졌네요. 세 종목 모두 다 포트인 확인해봤습니다. 내일도 살 종목, 뺄 종목 확인하러 와주실 거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